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란히 성장하는 박민수 박사TV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까닭모를 무기력과 전신적인 통증, 우울한 느낌 등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남성 갱년기죠. 오늘은 중년 남성이 무력해지고 짜증이 늘면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년 남성에게 아주 흔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 남성 갱년기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세 가지 특징 잘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갱년기는 과연 어떤 상태이고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면서 또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에 비해 극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40세 전후에 나타나서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며 때로는 평생 동안 계속되기도 하죠. 또 매우 개인차가 커서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애도 있지만 여성들만큼 심하게 갱년기 증상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완경의 전후에서 3, 4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남성의 갱년기는 테스토스테론 분비 감소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명확하게 단절점이 있는 우리 여성과는 달리 남성들에게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남성이 갱년기를 겪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이 많아서 이를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죠. 상당수 남성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탓에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남성의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그 감소 속도가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기 때문에 갱년기를 모르고 넘기거나 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 갱년기 증상을 건약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 워싱턴 의대 연구팀이 40대 이상 남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신 분들은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88%나 높았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성적,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테스토스테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성적 증상이죠. 성욕, 발기력 저하, 특히 야간의 발기나 조조 발기의 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무려 남성의 3분의 1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 심리적 증상으로는 인지기능과 지적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성적이 떨어지고 성진에서도 번번이 탈락하기 십상입니다. 또 특별한 원인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면장애, 우울증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낄 수가 있죠. 정점을 지나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증상으로는 빈혈, 체모의 감소, 피부 변화, 근육의 양과 근력의 약화, 복부지방의 증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당뇨, 골밀도의 감소로 인한 고지혈증, 동맥경화 및 심혈관계의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10가지 항목을 통해 남성 갱년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1번 혹은 2번 항목에서 예가 나왔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 원리죠.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변한다. 즉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된다. 더불어 남성 호르몬 대신 다른 호르몬을 만드느라 남성 호르몬 만들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최근에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지방세포는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로마테이즈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즉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복부지방이 위험하죠.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이상이면 이용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위험합니다. 지방간이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 이용군이겠죠. 만약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간 기능이 느리고 부진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에스트로겐을 해독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느라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은 만들어지는 인체 공장이나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남성분들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아정체성의 위기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서 성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근육량 감소가 심할 경우 성장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기도 합니다만,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 경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음을 하는 편이라면 음주 횟수와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남성다움의 상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술이 여성화를 촉진할 수 있죠. 가음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비만을 조장합니다. 간이 과도하게 생성된 여성 호르몬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음으로 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근육을 늘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뇌에서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자극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새벽 1, 2시까지 깨어서 TV를 보는 습관을 고쳐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잠들도록 해야 합니다. 12시의 정점인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족의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남성의 갱년기 시절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우며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기의 시절과 일치합니다. 그동안의 근위적이고 듬직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던 가장이나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잘 격려하고 지지해드리면 큰 후유증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멋져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정세가 심하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갱년기에 특효 음식은 없으나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고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것이 좋으므로 복합당질,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위기의 남성 갱년기를 슬기롭게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가족이나 주변에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